오늘 강조하게 될 부분은 AMD인데 일반적인 AMD가 아니라 내부 구간에 대해서의 AMD 확장이 되면서 웨이브 타임프레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4시간 갭, 즉 높은 타임디어 어레이를 활용은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부적인 컨펌을 어떻게 잡는지 또 내부적인 컨펌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가 사용되는지 또 보조 도구인 SMT나 FVG를 언제 드디어 활용을 하게 되는지 처음부터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유성을 만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제가 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오늘 정말 제가 가르치고 싶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온 차트라서 저는 정말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흥분되는 차트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차트입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서 이 차트는 제가 항상 나스닥으로 공부하라 하죠. 꼭 복습해보셔야 하는 차트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나리오적인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숏 포지션을 제가 어제 수익을 냈죠.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듯이 근데 그 숏 포지션 진입하기 이전의 차트들을 어떤 식으로 정보를 끌고 와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석됐는지까지만 조금 포인트 짚으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했던 나스닥 포지션을 통해서 오늘 또 가르쳐드릴 팁들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이타임 프레임 일봉부터 볼게요. 일봉에서는 저희가 크게 볼 건 없어요. 어제 본장 시작 전에 이미 갭에 대한 부분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캔들이 이미 취해준 상황이었고 일봉에서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단지 하단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부분은 갭으로서 적용하는 부분이죠. 일봉상의 갭 혹은 이런 부분이 또 오더블록으로서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타임프레임을 낮춰보게 되면은 타임프레임을 낮춰봤을 때 우선은 어때요? 우선은 현재 갭을 닿아준 상황이에요. 즉 다시 한번 가격에 대한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내부적으로 타임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상방에 대해서 뭐예요? 이거 하이라는 유동성을 만들어둔 자리도 눈에 띄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했던 시나리오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 accumulation 요런 자리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보고 있던 숏 포지션 시나리오 중 하나로서 어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플레이 아웃 됐는데 잘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항상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제가 어제 시나리오 중 하나로서 예측을 할 수 있었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왜 항상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하냐면 왜 이 유동성을 지금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상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차트가 위치하고 있나요? 상방에 대해서 이 고점에 대해서 이미 외부 타임프레임에 대한 유동성을 만들어둔 상태예요. 이 유동성은 외부 타임프레임에 대한 유동성으로서 언젠가는 가져갈 유동성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가져가는 유동성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졌고 외부 타임프레임에 대한 유동성인 만큼 준비 기간이 다시 길어져야 돼요. 일정 움직임을 준 만큼. 그죠? 거리가 또 멀죠. 애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눈독 들을 부분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형성을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형성을 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동일 고점들은 저희가 항상 주목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9시 반. 자, 이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 있어서 매니퓨레이션으로서 가져갈 만한 구간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멀지 않죠. 방금 형성해놨죠. 그날 당일의 세션 모여서 형성을 한 유동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근거를 추가하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 세션에 있어서 계속 가격이 내려왔다는 점이죠. 아시아 세션에 있어서 가격이 내려온 게 왜 근거가 돼요? 왜 돼요? 아시아 세션에 있어서 이게 가격이 왜 내려왔냐를 생각해봤을 때 뭐라 했어요? 갭을 채우는 게 이들의 주 역할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더 효과가 있다면은 하단에 대한 유동성을 목표로 하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차트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세션에서 그러니까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인 뭐예요? 갭을 도달해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했죠. 달성을 했으면은 이 개념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부분이 뭐예요? 항상 말하지만 거의 주봉상의 FVG처럼 봐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롱 포지션을 취한다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취하는데 왜 취하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때 여기에서 이 반등을 주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롱도 볼 수 있다 한 거죠. 동시에 숏을 볼 수 있다 한 거고. 그죠? 어제 영상에서 그대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되돌림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갭을 우선은 닿았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목표가 더 하방에 있을지라도 되돌림을
트러블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심지어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타임프레임을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적으로 타임프레임을 낮추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강조하는 9시 반 근처 시간대에 대한 매니퓨레이션이죠. 이거 제가 최근에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매니퓨레이션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한 뭐예요? 디스트리뷰션. 이 부분에 대한 발산으로서 이어지죠. 그죠? 이 시간대 근처에 대한 이러한 AMD의 패턴이 눈에 익으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큰 박스권에 대한 이 상단의 유동성에 대해서 매니퓨레이션을 해주는 구간이 여기고, 그럼 뭐야? 조금 더 큰 타임프레임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발산. 제가 항상 설명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닌가요? 맞죠? 항상 그냥 제가 막 어떤 차트를 골라온 게 아니라 이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바로 어제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 그 중 하나로 되돌림 주고 갈 확률이 높다.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롱 포지션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것도 물론 괜찮은 트레이딩이라고 했고 롱 포지션 볼만하다 했죠. 동시에는 뭐예요? 롱 포지션 확률이 물론 높긴 하지만 차트에 대해서 이 4시간 갭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4시간 갭을 넘겼을 때는 여기에서 아예 롱을 타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고 숏 포지션을 되돌림 이후에 숏 포지션을 여기서 다시 잡고 라는 마인드로 차트를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잡는 근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매니퓨레이션. 동시에 이게 또 하나의 뭐가 된다는 아이디어로서, 또 하나의 매니퓨레이션이 더 큰 타임프레임에 대한 매니퓨레이션이 된다는 아이디어로서 숏 포지션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유동성을 왜 만들었는지, PD 어레이가 어디에 왜 위치하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매니퓨레이션이 왜 발생했는지, 매니퓨레이션 이후에 이 디스트리뷰션이 왜 발생했는지, 이 유동성을 가져가려고. 그럼 동시에 이 구간이 더 큰 구간에 대한 매니퓨레이션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을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차트를 들어갔을 때는 이때쯤이었어요, 제가 이미. 그럼 볼게요, 차트를. 자, 여기에서 차트를 보는데, 자, 여기서 차트를 봐요. 보는데 일단은 제 입장에선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쭉 보는데 차트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자,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 자체를 진입할 수가 없죠. 롱을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돌림이 나왔다가 간다면은 내 손익비가 망가지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자체가 뭐야? 자리가 4시간 갭에 대한 자리예요. 저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롱에 대한 진입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 부분을 타겟하는 롱에 대한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숏 진입이 가능하냐? 숏에 대한 컨펌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다려봐요. 기다림이 항상 중요하다 했죠.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어느 정도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보이시죠? 박스권이에요. 하나의 박스권. 동시에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저희는 방금 제가 설명했죠. 뭐예요? 매니퓨레이션. 저는 매니퓨레이션으로서 이 구간을 해석을 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여기에 유동성을 왜 만들어놨을까? 동시에 그 구간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SMT예요. 자, 보조 도구를 언제 쓰냐? 이럴 때 보조 도구를 쓰는 거예요. 아니, 아무 때나 SMT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유동성 만들어놨네, 유동성 가져갔네, 여기서 유동성 가져가면서 올라온 것 자체가 더 높은 타임프레임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발산인데 이게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조작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심지어 SMT가 있으니까 저희는 숏 포지션에 대한 신뢰도를 마구마구 겹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도에 대한 점수를. 그죠? 맞죠? 이럴 때 바로 보조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이럴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컨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IFVG든 내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숏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가 CSD를 굉장히 강하게 넘기죠. 이전의 캔들들과 비교해서 여기 막 음봉 양봉 껴서 나오죠. 근데 여기 뭐예요? 음봉으로만 거의 가격을 강하게 내렸다는 게 일단 키포인트예요. 첫 번째 차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세력들이 힘을 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방에 대한 매도 압력을.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캔들 자체가 하얀색 음봉이 쫙 말려 있으니까. 그러면 구조에 대한 컨펌이 나오죠. 그보다 더 외부적인 구조에 대한 컨펌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타임프레임을 넓혀봐야죠. 왜? 이 구간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1분봉 몇 개예요? 1분봉이 지금 10 몇 개 있겠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5분봉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했다. 5분봉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굳이 사용 안 할 필요가 있나요? 더 높은 타임프레임은 뭐다? 신뢰도를 강하게 준다. 더 많은 근거를 내포한다.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타임프레임을 높여서 봅니다. 높여서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rejection. 꼬리로
반응을 줬다라는 의미가 부여되죠. 근데 이 의미 부여된 곳이 어디예요? 이미 내부적으로 구조 넘기면서 SMT 주면서 이전에 이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모든 근거가 활용이 되는 구간이죠. 그냥 막 갔다가 5분 봉에 대해서 반응 줬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저희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부터 아까 이전에 여기서부터 논리적인 모든 부분을 가져왔어요. 그죠? 이 부분이 매니퓨레이션으로서 될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유동성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그걸 뭐예요? 가져갔으니까, 동시에 4시간 갭이 있으니까, 동시에 또 근거를 찾으려면 여러 개인데 요런 것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을 안 가져갔으니까, 그죠? 내부적으로만 유동성을 가져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캔들이 요런 식으로 유동성을 한 번에 가져간 게 아니라 뭐예요? 내부적으로만 유동성을 가져가면서 이 유동성을 왜 가져간 거예요? 요만큼의 상승을 주려고 이 조작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깊게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동시에 제가 항상 말했죠. 차트가 움직이는 이유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한 조작을 주는 동시에 유동성을 만들어 두는 구간인 거예요. 왜? 조작은 왜 줘요? 이걸 하려고. 이거는 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을 하려고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조작을 하려고 낮은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조작이 나왔는데, 그게 동시에 유동성을 만들어 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논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숏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완벽해요, 논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봉에 대해서도 CSD를 깨는 구간이 나오고요. 갭을 만들었죠. 이 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커웨이 갭입니다. 힘이 나왔다, 건들지 않을 라는 구간이에요. 힘이 나온 구간인데, 이 브레이커웨이 갭 다음에 나오는 5분 봉의 갭에 대해서 반응을 주죠. 반응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캔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구조를 깨요. 내부적으로 보기는. 이때 이미 저는 들어갔죠. 사실 너무 근거가 완벽하잖아요. 이때 저는 이미 이중 컨펌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구조를 계속해서 깨면서, 심지어 그 다음에 또 나온 5분 봉 갭마저도 지금 리젝션 달면서 마감한 거 봤잖아요. 꼬리 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이 됐죠. 그리고 제가 진입을 텔레그램에 올려드렸고, 그래서 익절은 어디까지? 익절은 만들어둔데 왜 만들었겠어요? 가져가려고. 너무 당연하죠. It's so obvious.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차트가 유동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익절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숏 포지션, 제가 어떤 생각으로 숏 포지션을 들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외부 유동성이 있는데 멀어요. 너무 멀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선은 뭐예요? 우선은 차트가 하반까지 내려오면서 1차적인 그러니까 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이 갭을 채우려고 1차적으로 역할을 수행을 했죠. 여기서 채웠어요. 채운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에 있어서 박스권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단은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했으니까 살짝의 발사는 나올 거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높은 타임프레임의 상방의 유동성을 가져갈지 하방의 유동성을 가져갈지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선은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어제 말한 게 다시 뭐예요?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니까 롱 포지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롱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부분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에 있어서 주어졌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구조를 넘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볼 수 있었다. 1분봉으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잡지는 못한 포지션이니까 요건 자세히 안 볼게요. 근데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차트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올라왔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조작이 왜 나왔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한 조작이 왜 나왔다, 여기에 대한 유동성을 만들어 두는 것과 동시에 유동성에 대한 조작 이후에 발산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발산이 또 뭐예요?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유동성에 대한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작을 하려고 발산이 나온 거예요. 동시에 유동성을 만들어 두려고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내부적으로만 유동성을 가져간 거죠. 그죠? 유동성을 남겨두려고. 이 부분을 아냐 모르냐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전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놓쳤다고, 롱 놓쳤네,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숏을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오늘 저분이 롱 이거 좋다고 말해주는, 진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가는 거 그냥 잡을걸,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여기 놓쳤지만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심지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차트가 계속해서 발산이 막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롱을 따라 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는 구간이죠. 손절 나가요. 이런 데서 막 탈 거 아니에요. 급해져서 손절 나갑니다. 항상 뭐예요? 손익비를 지켜서 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롱 포지션을 탈 수 있는 구간이 조금 공격적으로,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산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IFBG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구간에 대한 되돌림에 있어서 타거나. 근데 공격적으로 잡는 게 아니면은 손익비가 살짝 애매하게 나오는 자리고요. 어쨌든 그리고 차트를 올라가서도 기다려야 돼요. 항상 저희가 보고자 하는 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또 중요한 포인트죠. 기다리니까 뭐예요? 저희에게 일정 근거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 그리고 뭐예요? 하나의 타임프레임은 뇌가 이 눈이 거기에 갇혀있지 마. 타임프레임을 5분 동으로 넘기면은 더더욱 신뢰도 높고 질 좋은 근거가 있잖아요. 이거 활용 안 할 거예요? 활용해야죠.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4시간 갭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차트를 미리미리 표시해 두고 인지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인지가 되면은요. 자,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롱을 쳐요. 여기서 롱을 칠 때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저항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롱 타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좋지도 않은 자리에서 롱을 내가 포모가 와가지고 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무서워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런 거를 표시하고 인지를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타고자 하는 반대 방향에 대한 힘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걸 최대한 무효화시키고 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롱 포지션이 진행이 됐고, 추가로 그래서 요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4시간 갭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포지션을 여기서 롱을 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의 생각이 어땠냐면은, 자, 여기서 롱을 일단은 못 탔어요. 포지션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대로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갭이 만약 가격을 홀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롱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버텨주면서 다시 발산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롱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자고요. 롱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캔들이 이전에 설명한 그대로예요. 이 갭을 뭐예요? 뚫어줘야죠. 그죠? 항상 제가 설명하는 논리가 그대로 차트에 맨날 적용되죠. 어떤 차트를 찝어와서가 아니라 이거 바로 어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리젝션이 아니라 뚫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다시 뚫었으면 롱을 쳤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전에 대한 고점들, 일정 고점들까지.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화, 컨펌, 이런 게 내부적인 타임프레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트가 나오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차트랑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팁을 좀 드리면은 이 보이는 그대로 가면 돼요. 차트가 저희한테 보여주는 그대로,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차트랑 진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영어 공부할 때 직접 그 말을 뱉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본인이 차트랑 대화한다 생각하고 조금 혼자 독백으로 여기서 왜 이렇게 갔을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독백으로라도 말을 계속 해세요. 본인의 생각을. 항상 제가 매매할 때 강조하는 게 사고를 해라. 여기서 조금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